네, 종목군별로 현재 상승 전환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771개 종목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대응 전략 이분과 함께 세워보죠. 신한금융투자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도 결국에는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런 곡물 가격 오름세 나타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 유지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에너지, 곡물, 광물, 모든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랐다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주말 사이에도 러시아 사태가 오히려 더 좋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주들의 상승 랠리가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대주산업과 대한제당 그리고 이지홀딩스가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주산업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4일 정도의 하락세 겪다가 다시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내가 4일 전에 매수를 했다라면은 이 구간까지 버틸 수 있을런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변동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종가여라도 흘러내리는 이런 모량이 갖춰지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제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차트고요. 굉장히 간편해 보이지만 이 종목을 이제 출발을 했을 때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간 떨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잠도 아마 제대로 못 주무시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반등에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금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투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단기에 빠른 수익 내는 이런 것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면 길게 회사가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런 종목들이 적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주식을 새롭게 시작을 하셨거나 또는 장기 투자 또는 기업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무제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에 절대로 참여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나 지금의 이런 장밋빛 모습이 아니라 장대 음봉으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번 주가 매우 고통스러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수적인 의견 좀 드리도록 하고요. 테마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보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의견 드리고 신규 매수도 자제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은 올라도 내려도 약간 좀 안심하기 힘든 그런 종목이라서 보수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반면에 또 탄탄하게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 대표적으로 오늘장 이 우주항공 방산 섹터가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장 초반에 한 3%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지금 7% 8% 정도까지 강하게 오늘장에서도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신고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주봉, 월봉 보더라도 손색이 없고 오늘 쌍끌이 매수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형님 역할을 해주면서 나머지 종목군들까지 쫙 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재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항공 섹터 또는 방산 섹터라고 불리는 종목들입니다. 한국항공우주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이런 방산 업체들이 오히려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의 이런 대외 변수가 무색할 만큼 정말 이쁘게 잘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항공우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웬만한 이평선 다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방산에 관련해서는 조금 좋은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중 모멘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5월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는데 정책 과제에 우주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이런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면까지 좀 더 좋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겪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505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전년 대비 29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정말 뭐 재료도 있고 실적도 올라가는 종목이 결국에는 살아남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7,600억 규모의 이런 수출 임박이 된 재료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좋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어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하시는 데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추가적인 홀딩을 좀 더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부에서 끌어주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긴 호흡에서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6월 이상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이제 방산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고 대장주로는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다음 달까지도 좀 여유 있는 시각으로 가져가 보자. 이 시간 BJ 마켓뷰를 통해서도 우주항공 섹터의 성장성은 여러 번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시장에서도 인식하면서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다음은 건설 섹터입니다. 자주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오늘장에서는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모습 눈길을 끄는데요. 건설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건설 섹터도 원래 작년 부분에서는 좀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건설업종들이 좀 주목을 받고 뭐 그랬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뭐 대우건설, 신세계건설이 소폭이지만 조금은 상승세 최근에 다시금 나타내고 있어서 조금 코멘트 드리고자 한번 골라봤고요. 지금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9일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쪽으로는 분명한 언급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차트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에서는 최근에 장대 양봉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평선을 좀 디디고 일어서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와주기 때문에 건설 섹터를 다시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에서 보더라도 쌍바닥 상승을 하면서 반등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정권에서 건설 업종들 다시금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 쪽 보통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나 해외 사업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사업만 가지고 반등은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언제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러시아 변수가 조금은 완화가 되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 평소에 보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바뀌는 거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로는 해외 사업 쪽은 아직은 조금 더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오늘 포인트는 빅테크의 실망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스닥이 지수가 4%가량 급락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존이 1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매우 큰 폭의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애플도 하락을 했고 인텔 같은 경우도 반도체 부족 현상이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내용 때문에 급락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 말고는 빅테크 종목들이 좀 버티는 종목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5월로 넘어왔지만 지난주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 가장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향이 안타깝게도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에 따라서 5월 시장이 저희가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마감 자체의 지수가 다운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까지도 우리 국내 시장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다. 조금은 변동성이 많이 커질 것이다라고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매수는 지금도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이런 실적 종목들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런 종목들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S&P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와줄 때만 신흥국 시장의 자금이 유입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환율적인 부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국내에서는 매매하시는 거 조금은 자제하시거나 관망하시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2주 정도 지지난주부터 추천주 안 주셨잖아요. 시장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데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늘은 추천주 있을까요? 네, 현금 들고 있는 것이 어쨌든 탑픽인데요. 차선책으로 추천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추천 종목은 OLED 관련된 신규 좀 상장주인데요.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은 신규 상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변동성을 한번
챙겨보고자 한번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풍원정밀은 이제 OLED 관련된 이런 기업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 OLED TV 수요가 폭발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로 따졌을 때는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도 8억 원을 나타내게 되면서 전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차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 변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5%가량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 시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금요일에도 윗골이 달면서 내려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5% 정도 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는 진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신규 상장주라도 높게 잡아드리질 못하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고점 부근입니다. 25,0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18,000원 터치하게 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자 얘기해 주시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만 들으면 기계 섹터 종목 같죠? 그런데 OLED 관련돼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풍원정밀이고요. 심심치 않게 요즘 들어서 이 종목 보자 추천이 좀 나오더라고요. 현재 주가는 21,000원 부근인데 여기에서 접근해 보자.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라인 18,000원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이야기 보탰습니다. 이렇게 해서 BJ 마켓뷰 신한금융투자 신병재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